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차남으로 어린 시절부터 장남인 형과 비교를 많이 당했다고 했습니다. 공부도 남편이 더 잘하는데 차남이라는 이유로 대학교에 보내주지 않아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형은 공부는 뒤떨어지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삼수 끝에 대학에 들어갔다 했죠. 성인이 되면 달라질까 했으나 여전히 장남만 챙기는 부모님에게 많이 서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첫째 딸로 태어나 집에 희생했던 저의 모습이 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욱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죠. 결혼 후에는 어머님도 깨우치셨는지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 미안해하셨고 아주버님과 똑같이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죠. 그건 바로 아주버님과 결혼한 형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며느리이고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 않아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형님은 착한 천사가 따로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착한 척하는 연기자였던 거죠. 심지어 거짓말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한두 번 실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면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합의하에 아이 계획은 없었습니다. 시댁과 친정에도 우리의 의견을 말했죠. 시부모님도 아주버님 내에 2명의 손주가 이미 있으니 괜찮다며 저희 부부 의견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어머님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며느리들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깜짝 놀랬죠.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님께 용돈 얼마 받았냐고 형님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건 왜 물어보냐고 물으니 자신은 얼마 받았는데 자기랑 같은 돈을 받았냐고 다시 물어보았죠. 우선 금액이 동일해서 같은 액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은 나랑 똑같은 금액 받은 게 맞구나.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 솔직히 동서는 애도 없고 나는 애가 둘인데 동서랑 나랑 똑같은 금액으로 용돈 받는 건 좀 아니지 않아? 하며 말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얼마나 어이없던지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주신 거니까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어머님께 말씀하세요.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형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동서, 입장 바꿔 생각해봐. 며느리인 내가 어머님께 직접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아. 그냥 간단하게 동서가 받은 용돈 반을 놔주면 끝나는 걸.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 하며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저런 말을 하나 이해가 되지 않았죠. 마침 중요한 전화가 들어오는 중이라 다시 연락드리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카톡이 오더라고요. 카톡은 형님이었고 동서 내가 한 말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 하곤 계좌번호와 함께 이쪽으로 보내줘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제가 형님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바로 저는 시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혹시 형님과 저한테 용돈 주신 거 잘못 주신 걸까요? 하고 물으니 어머님은 무슨 소리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형님이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전하면서 어머님이 주신 용돈 반을 형님께 보내드리는 게 맞을까요? 하고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화를 내시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큰애가 그렇게 말한 게 정말 맞니? 용돈을 준 사람은 나인데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자식 낳은 수대로 용돈을 준 것도 아니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내가 큰애랑 통화할게. 우선 끊자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없는 말 한 건 아니니까요. 어머님은 바로 형님에게 연락을 하셨는지 잠시 후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고 동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들 이야기를 그새 못 참고 어머님께 일러서 이간질을 해? 하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언제 이간질을 했어요? 형님이 방금 저에게 했던 말 그대로 어머님께 물어본 건데요. 형님 말씀대로 정말 잘못 주신 거라면 형님께 바로 입금해드리려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형님은 그렇게 안 받는데 동서 정말 웃기는 사람이다. 하며 혼자 씩씩거리곤 전화를 끊더라고요. 용돈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죠. 이 사건 이후로는 형님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저도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지만 어머님의 생신이 다가오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형님, 어머님 생신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물었고 형님은 어머님은 동서만 예뻐하잖아.
동서가 알아서 혼자 준비해 하더라고요. 저 혼자서 준비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식사 준비는 그래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나는 어머님 생신 준비하기엔 애들도 돌봐야 하고 너무 바빠.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소리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직 용돈 사건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았죠. 다시 전화해도 받지 않아 카톡을 보냈는데 읽고 씹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준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저희 집으로 초대하는 걸로 말씀드렸고 당일이 되어 혼자 새벽부터 장보고 식사 준비를 했죠. 음식을 상으로 옮기고 있는데 아주버님네가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형님은 어휴, 이 많은 걸 언제 했어? 아니다. 동선에는 애가 없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도 있겠다. 말하셨습니다. 잠시 후 어머님이 오셨고 어머님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생일상을 보시며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답을 하려고 하는 순간 저의 말을 딱 끊으며 형님은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 생신에 이 정도는 해야죠.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하곤 마치 자기가 준비한 거 마냥 이야기했습니다. 형님의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어 형님을 쳐다보았고 제 눈빛이 따가웠는지 동서 얼른 식사하시게 물이나 가져와 하더라고요. 어쩜 사람이 저리 뻔뻔한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어머님께서는 이 많은 걸 언제 다 준비했니? 하면서 형님을 보았고 형님은 천천히 했어요. 하며 대답했습니다. 형님의 대답에 남편은 형수님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새벽부터 장보고 다 했는데 엄마보다 10분 전에 와서 음식만 옮기더니 누가 들으면 형수님이 다 한 줄 알겠어요. 하고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형님은 얼굴이 새빨개졌고 어머님은 둘이 같이 준비한 거 아니었어? 아까는 같이 한 것처럼 말하더니 큰애는 그럼 뭐 했니? 형님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형님은 갑자기 말을 더듬더니 기침을 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아주버님은 형님 편을 든다며 엄마, 밥 좀 준비한 거 가지고 누가 한 게 중요해? 그냥 가족끼리 맛있게 먹으면 되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밥을 누가 준비했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방금까지 마치 큰애가 한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둘째가 다 했다고 하니까 어이없어서 그렇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의 말에 아무 말도 못하는 형님을 보니 쌤통이라고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은 형님을 보며 큰애야, 내가 저번에도 용돈 일에 대해서도 어이가 없었는데 너 왜 그렇게 거짓말하니?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니? 너가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행동을 해야지. 매번 이런 식이면 내가 너를 어떻게 믿니? 앞으로는 실망하게 만들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있는 자리에서 한 소리를 들은 형님은 어머님, 솔직히 동서랑 제가 같아요? 저는 애들도 봐야 하고 동서는 애도 없으니까 뭐든 저보다는 여유롭죠. 어머님은 손자들 키우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소리쳤습니다. 어머님은 며느리가 잘못한 게 있음 시어머니가 한 소리 할 수도 있지. 왜 아이를 보는 걸로 핑계대는지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생일상 안 차린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한 것처럼 거짓말 한 행동에 대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지.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죠. 형님은 어머님은 언제나 동서 편이고 왜 매번 저만 미워하세요? 말하며 울더니 밖으로 횡하고 나가버렸죠. 남아있던 우리는 모두 멍 때렸고 형님이 눈물을 흘리며 나가버리니 두 명의 조카들도 엄마를 찾으며 울기 시작했죠. 아주버님은 우는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하게 나갔고 그렇게 남편과 저 그리고 어머님만 남았습니다. 어머님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앞으로 큰애가 거짓말하면 무조건 나한테 말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어머님 생신이 난장판이 된 건 죄송했지만 형님의 잘못된 일이 밝혀져서 정말 고소했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거짓말한 것도 창피할 텐데 들통까지 났으니 얼마나 망신스러울까 싶었죠. 더군다나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혼나기나 하고 망신살 제대로 뻗친 형님이 쪽팔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서 저를 쥐고 흔들려고 했다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형님을 보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느껴졌죠. 사건 이후 형님은 한동안 시댁 약속에 나타나지 않았고 뒤늦게 저에게 따로 연락해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지금은 평범한 사이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